최근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특히 태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태국인들의 대거 추방과 이에 따른 한국의 비자 발급 조건 강화가 화근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여행을 갈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고 태국 여행사협회는 한국 여행 불매 운동까지 선언했습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의 불친절한 비자 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의 반한 감정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저 역시 이 소식들을 접하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대외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는 31살 라타나라고 합니다. 제 업무는 여러 나라와의 관계, 특히 안보와 외교적 사안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최근 들어 태국과 한국 사이의 불편한 기류는 제 업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나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함께 대처 방안을 연구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 한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고성능 미사일인 현무 5호를 공개하면서 태국의 국방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의 외교적 거리가 더욱 멀어졌죠. 각종 언론은 이를 집중 조명했고 태국 내에서는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군비 확장을 해야 하냐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 시작된 불만이 이제는 그들의 군사력과 외교,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회사 동료이자 최근 한국 관련 연구를 함께 하고 있는 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다는 최근 한국으로 출장을 갈 기회가 생겼다며 저에게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라타나, 한국을 직접 가보는 게 어때? 한국이 과연 정말 그렇게 심각한 나라인지 확인해 보자고. 직접 눈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일지도 몰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 보던 제게 그곳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수다는 계속해서 한국을 가보자며 설득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군의 날 행사가 곧 열린다며 그 행사에 참석해서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죠. 저는 결국 그녀의 제안에 흔들렸습니다. 태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이 커져가는 와중에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요즘엔 꽤 까다롭다고 했지만 수다의 연줄 덕에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로 느낀 것은 공항의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방콕 수완나품공항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했고 특히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한국이 비자를 까다롭게 강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과는 달리 심사관은 그저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방콕에서 들었던 것처럼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신문을 하거나 추방하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업무 출장차 방문했다는 답변만 했고 심사관은 친절하게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표가 정확하고 역마다 영어 표기까지 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에게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방콕의 BTS나 MRT에 비해 배차 간격도 짧고 노선이 훨씬 다양해 어디를 가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청결했고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몰리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왔지만 교통 시스템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다와 저는 호텔에 도착한 후 잠시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섰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은 많았지만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녁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를 어떻게 고를지 몰라 당황했지만 친절한 점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고 다양한 반찬들이 함께 제공되는 한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콕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반찬이 제공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죠. 식사 후 우리는 서울의 명동을 걸었습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활기찬 거리,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왔지만 막상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한국의 인상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수다와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좀 더 자세히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한국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서울의 버스 시스템은 여러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다행히도 영어로 된 안내판이 잘 정리되어 있어 우리 같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고유번호로 관리되고 있어 위치를 헷갈릴 일이 없었고 버스 시간표는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버스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짧다는 점이었어요. 서울 시내를 오가는 버스들은 거의 10분 내외로 자주 운행되었고 탑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방콕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때때로 불규칙하게 운행되기 때문에 승객들이 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수다와 저는 태국의 버스 시스템과 한국의 버스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혼잡한 도로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불편함을 겪곤 합니다. 반면 서울의 버스는 전광판에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좌석도 더 깨끗하며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수다는 웃으며 말했어요. 라타나, 한국은 확실히 대중교통 면에서는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 특히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방식은 참 인상적이야.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고 환승 할인까지 된다고 하니 더 놀랍지 않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방콕에서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바로 갈아탈 수 있었고 자동으로 환승 할인이 적용되어 비용도 절감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어디를 가든 연결이 편리했고 외국인들이 길을 잃거나 복잡하게 헤매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느낀 또 다른 점은 도시의 청결함이었습니다. 방콕의 중심지 역시 깨끗하고 발전된 모습을 자랑하지만 서울은 도시 전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도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길거리에서 무질서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교통체증도 적었습니다. 방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도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울의 관광지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고즈넉한 궁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그 너머로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법도 했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이었죠. 궁을 산책하면서 수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라타나, 한국은 정말로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참 멋지지 않아? 저는 경복궁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이런 복합적인 문화와 발전된 사회 구조는 태국과는 분명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둘러보며 한국의 매력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음식 문화도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반찬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었고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시키지 않아도 여러 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방콕의 길거리 음식 문화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음식 문화는 그 자체로 정성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서울은 현대화와 전통이 잘 조화된 도시였습니다. 대중교통부터 음식 문화, 그리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환경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죠. 드디어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수다와 저는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행사장 주변은 군사 장비와 한국의 국기를 든 인파로 가득했으며 모두들 기대에 찬 얼굴로 퍼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 무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퍼레이드는 군인들의 정교한 대형 행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규칙적이었고 대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군사 장비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K 흑표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차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주력 전차로 우수한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흑표 전차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성능을 자랑하며 각종 전차들과의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이 수출하는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로 빠른 기동성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주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매에 사용할 정도로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하이라이트였던 현무-5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미사일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엄청난 크기와 매끄러운 외형을 자랑하며 마치 거대한 야수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해설자의 설명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탄도 미사일로 최대 8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방사능 낙진 없이도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한국은 이 미사일을 통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적의 핵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그 성능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군사력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무기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는 다르게 핵무기 개발을 지향하는 한국의 방어 전략을 상징하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사일 외에도 천궁 미사일 시스템도 등장했습니다. 천궁은 한국이 개발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천궁 미사일은 발사 후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방식으로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개발된 무기라고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의 전투기도 퍼레이드에 등장했습니다. KF-21은 한국이 자주국강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로 이 전투기는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전투기의 자급자족을 꿈꾸고 있으며 향후 국제 무대에서의 방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통해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만한 기술과 장비들이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주변의 한국인 관중들은 미사일과 전투기, 그리고 자주포가 지나갈 때마다 환호를 보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이들이 얼마나 그들의 군사력을 신뢰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수다가 말했습니다. 라타나, 너도 느꼈겠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아. 처음에는 나도 한국이 단지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게 아니란 걸 알겠어. 저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술력과 국민들의 결속력에서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뒤 우리는 서울에서 몇 가지 더 일정을 소화한 후 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게도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반한 감정으로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보았지만 실제로 한국을 경험한 후에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이번 한국 출장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태국에서 보고서 작업에 몰두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출장 보고서에는 한국의 군사력과 사회 발전,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한국에 대한 진실을 담을 예정이었죠. 비행기가 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그들만의 강한 결속력과 군사적 전략을 통해 자주국강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방콕에서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대외전략연구소에 이번 출장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곧바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무작정 태국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을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한국의 군사력은 과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력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현무-5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 KF-21 보람의 전투기,
그리고 K9, 자주포와 같은 고성능 장비들이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적 자주국강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포함시켰습니다.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의 기술력과 군사적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제시했죠. 보고서가 제출된 후 예상대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며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태국의 외교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얻은 자료들은 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는 나약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서가 정치인들에게 제출된 이후 내부 회의에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한국과의 동맹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군사적 자주성, 그들이 개발한 무기들의 성능, 그리고 국제적 방산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그 후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에서 촬영한 국군의 날 행사 장면과 현무 5 미사일의 시연을 담은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조회수가 급격히 상승하며 많은 태국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군사력과 첨단 기술에 대해 놀라워했고 댓글에는 저와 비슷한 놀라움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토록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지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현무 5 미사일, KF-21 전투기, K2 흑표 전차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댓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 한국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한국이 이렇게 첨단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젠 반한 감정보다는 그들의 성장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제가 경험한 진실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의 더 많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관계를 더 깊이 논의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출장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설득할 계획이었죠. 며칠 후 저는 국방부와 대외전략연구소 내에서 주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읽고 이번 출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군의 날 행사에서 경험한 한국의 군사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들의 이목을 끌었죠. 라타나 씨,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히 현무 미사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국군의 날 행사에서 봤던 현무 5 미사일의 파괴력, 그리고 그 외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의 정밀 유도 시스템, 8톤의 대형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 방사능 오염 없이 대규모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한국의 군사 전략은 참석자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회의 후 몇몇 고위 관계자들은 저에게 따로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기술력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주국강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주목했죠. 저는 이번 한국 출장에서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군사력을 그들의 외교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고 외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자주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몇몇 고위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들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태국도 단순히 한 나라에 의존하기보다는 한국과 같은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국과 한국의 미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한국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성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국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저는 그 과정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힘이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적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결속력, 회복력,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고 저는 그들의 힘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태국과 한국이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제 작은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